안녕하세요. 맥밀란입니다. 저는 현역 20년 차 되어 있는 회사원이고요. 지금 신축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신축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5채 건물을 신축을 해서 그중 3채는 매도를 하고 2채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채는 지금 신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존이라는 카페 통해서 신축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한까지 하면 한 30여 분이 이제 신축을 저와 같이 진행해서 신축이 완공되었거나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구매 업무를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회사원의 이제 회사 일에 충실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용해서 신축 사업 강의하고, 그리고 지금 2건의 신축을 진행 중이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축 관련돼서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신축 사업을 진행한 이유 자체가 제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은퇴를 할 생각이고, 그 은퇴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서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2채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부분 하고요. 그리고 신축 교육 사업 통해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수익을 얻는 걸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축 사업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좀 더 단단하게 구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축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축 관련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가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지는 역사 이래로 계속 우상향해 왔고요. 그런 안정적인 토지의 어떤 지가 상승을 바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가지고 있다, 깔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축 사업에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임대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기본 어떤 요건에 해당되다 보니까 임대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떤 수요를 깔고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신축된 건물보다는 낮은 가격에 보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차익을 확보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서 붙이면 이제 리스크는 최소화되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축 사업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깔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서울의 어떤 신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억, 20억을 한다 손 치더라도 토지 지분이 한 5평, 6평밖에 안 되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지가 상승이 담보되는 토지를 최소한 30평에서 50평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떤 지가 상승에서 자산 가치가 상승된다는 부분이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캐시카우 창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캐시카우 창출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축 사업에서 주택이 끼기 때문에, 주택이 낀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전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전세를 넣어서 자금 회수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요. 이런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만약에 자금이 들어와서,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어떤 니즈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내 건물에 재투자함으로써 월세를 추가적으로 얻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의 어떤 장점.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임대 리스크가 낮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어떤 코로나가 끝난 시기에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대외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명동이나 이런데 주요 시내에서 보면 아직도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실이 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이 껴고 있으면,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서울에서 만약에 신축을 해서 주택을 원룸, 1.5룸, 투룸을 구성을 해서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제일 가성비 있는 어떤 주거에 대한 어떤 서비스 제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추가로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공급을 통해서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지더라도 어떤 수요 자체가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수요가 충분하게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경기가 안 좋거나 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접어든다고 하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응하는 능력이 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세에 특화되어 있고, 월세에 대한 것에서 원금 자금을 회수되는 주요 어떤 수단이 사실 대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극대화하는데 금리가 1%, 2%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극도로 훼손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정장치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주택이 끼게 되면 어떤 금리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대출은 낮추고 역으로 이제 전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고요. 역으로 만약에 금리가 작년 같이 2%나 3%밖에 안 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확대시키고요. 그리고 대신에 어떤 대출 금리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응력이 되게 강한 어떤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 차익의 선확보 개념입니다. 선확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신축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오래된 건물 또는 주택을 멸실을 통해서 철거를 하고요. 철거를 통해서 멸실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멸실된 토지 위에 설계를 해서 건물을 올리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그리고 완공된 신축된 건물보다는 그런 활동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축한 건물이 25억이라 그러면 우리는 신축 활동을 통한 어떤 대가를 통해서 20억의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 4억이나 5억 정도의 차익을 선확보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완공됐을 때, 신축이 완공됐을 때 임대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투자한 금액조차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이자 월세 대출 자체가 사실은 신축 사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장려책으로 본 게 이제 청년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주거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 주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대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 대출의 이자율 자체가 한 1% 내외였고요. 그러면 1억의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자 자체가 한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예전에 보증금 2, 3천, 3, 4천 들고 월세 4, 50을 내던 사람들이 어떤 월세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로 많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월세 기존의 청년들이 월세로 내다가
1억에 대한 어떤 전세 자금 대출을 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10만 원 정도 월 이자만 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로 충분히 옮겨가는 영향이 발생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사실은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많이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이고, 전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2015년, 16년도에는 전세가 서울 시내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되던 것이 불과 2, 3년 뒤에는 2019년도, 18년도에는 1억 4천, 1억 5천까지 거의 한 6, 7천만 원씩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원룸 같은 게 최소 10개 정도 이상 구성되는데 그 6천만 원씩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10개면 6억 정도가 매매가에 상승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월세는 사실은 떨어지진 않았지만 월세 수요 자체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어떤 가격 자체는 오름폭이 되게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좀 재편되는 어떤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